제가 과거에 재회 소망을 이루기 직전에 어떤 현상을 경험했었는지 프리토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조 현상은요, 상대방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이 사라진다입니다. 헤어진 직후에는 누구나 불안감이 강하잖아요.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상대방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2달 동안은 문어크를 올리면서도 불안감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딱 어느 기점부터는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련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집착이나 이런 불안감이 너무 심하면 소원 성취가 더딜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이렇게 재회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쯤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조금 불안해도 돼요. 상대방과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그리고 그 사람만 자꾸 떠오르는 집착 있어도 되더라고요. 있어도 되는데 확실히 재회와 소원이 성취되는 기점에 다다르기 시작했을 때는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와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바로 그때부터 저의 소원이 좀 더 빠르게 끌어당겨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성취의 전조현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과 관련된 사물이나 서로와 관련된 어떤 매개체가 되는 사물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물이 눈에 들어왔던 건 재회 소망을 의식하고 그 1개월 차부터 만나기 직전까지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차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 오히려 좀 반감을 갖고 있던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헤어진 직후에는 제가 연락을 해도 반응이 정말 좋지 않았고요. 근데 그런 타이밍에도 이런 상대와 관련된 매개체가 되는 이런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대의 직업과 관련된 사물이 눈에 들어오거나 까치는 만남을 의미하잖아요. 날개가 달린 그런 새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걸어갈 때 이렇게 머리 위를 새가 지나간다거나 그리고 제가 우연히 어떤 콘서트에 갔는데 그 콘서트 무대의 백그라운드에 효과가 수백 개의 깃털이 막 나오는데 이거는 곧 이루어질 타이밍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어요. 집착하기보다는 이런 사인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엔젤 넘버가 갑자기 눈에 들어온다 입니다. 저는 엔젤 넘버를 주로 어떤 숫자를 봤냐면 888, 8888, 1111, 222, 444 이런 숫자를 훨씬 많이 봤어요. 333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다른 소원을 의식할 때 많이 봤었는데요. 재회 소망을 올릴 때는 888이 눈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4444는 검색을 해보니까 천사의 숫자라고 해요. 천사들이 나의 사랑을 지원해준다. 문워크를 열심히 하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개발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활을 보낼 때 이런 4444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계를 봤는데 4시 44분이다. 그러면 확신했죠. 나의 사랑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착실히.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연락도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숫자를 봤을 때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이렇게 엔젤 넘버를 봤을 때 지금 당장 연락을 해야겠다. 걔가 지금 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연락해봐야 돼. 그리고 엔젤 넘버를 봤으니까 내일 당장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 거야. 이렇게 또 집착하는 거는 좋지 않더라고요. 이제 상대와 만날 날이 머지 않았다. 맞아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상대방한테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연락이 오거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은 수면 아래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 천사가 도와주든 달림의 이런 기운이 나를 도와주든 뭔가 나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러면은 더욱더 소원 성취가 빨라지겠죠. 그때부터는 888 이런 숫자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거기에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과거의 지인들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거나 과거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아진다입니다. 과거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다거나 과거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은요, 나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긍정적이고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보면 새로운 만남도 끌어당기게 되고요. 나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만큼 과거의 사람들이 그거를 캐치하는 것 같아요. 제재한테 연락해볼까? 제재가 갑자기 생각나네? 나의 에너지가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파장이 좋은 쪽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내가 원하던 그 상대방도 끌어당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자신감이 뿜뿜하고 내가 긍정의 상태이면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 나의 빛을 알아보고 내가 원하는 상대방과도 이루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또 자기계발서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보면 과거의 사람들까지 끌려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던 남자분이셨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온다거나 과거의 지인들한테서 잘 지내니? 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문워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신기하잖아요. 내가 인기가 많아진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나를 보고 매력을 느끼고 나의 에너지를 과거 사람들도 캐치하게 된다. 저는 해당 사항은 없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정말 높아지신 분들 중에 정말 오래된 구남친도 끌어당기게 될 수도 있어요.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하실 건가요? 그래도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기쁘다, 반갑다 이렇게 또 인사 받아주면 또 여러분들께 다 좋은 운이 돼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냥 덕담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에너지가 높아지면 내가 끌어당기던 상대는 제외 상대인데 이상형으로 그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소원이 연이어 성취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일적인 부분에서도 기쁜 일들이 많았고 대인관계에서도 행복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재회의 소망을 올리면서 오히려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고 행운을 끌어당기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물건이 고장나거나 깨지거나 내가 아끼던 소중히 생각하던 물건을 분실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입니다. 저는 양쪽 다 일어났었어요. 핸드폰이 약간 그 금간 수준이 아니라 그 액정이 아예 파손이 되어서 오래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바꿨었고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아끼던 노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문워크도 작성하고 그리고 제가 단어로 이렇게 막 정리하던 게 있었어요. 일본어 단어를요. 그냥 단어도 아니고 정말 주옥 같은 단어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아끼는 노트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요. 지금까지도 분실 상태고 찾지 못했어요. 잃어버리고 지금 4년이 지났어요. 도대체 제가 어디에 떨어뜨린 걸까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적은 건데, 그동안 몇 년 동안 내가 그 단어를 어떻게 모은 건데, 일터에도 가보고 집에도 찾아보고 가방도 뒤져보고 혹시 옷장에 넣지 않았나? 옷장도 뒤져보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고 재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 뒤에요. 아직 바로 된 건 아니고요. 우연히 만나고 그리고 연락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밥을 몇 번 먹으면서 재회가 이루어지게 됐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갑자기 불운의 사고가 생긴 건가 생각했어요. 액정이 깨지고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중간에 막 넘어져서 상처가 난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물건은 아니니까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연달아 며칠 동안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미련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물건을 분실하기 직전에 저는 이미 그 상대에 대한 미련을 어느 정도 내려놨던 상태였어요. 아주 약간의 미련이 있었어요. 10%. 혹시 마주치게 된다면 이런 미련이 있었죠.
어쨌든 상대방에게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부터는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책을 찾아보고 검색을 해봤어요. 일본 쪽에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 도서도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도 찾아봤었죠. 이게 소원의 성취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정화 이런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다시 한번 테스트한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잘 스텝을 밟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 너는 정말 소원 성취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뭔가 이런 감정적인 테스트의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소원을 이루기 직전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친구랑 관계가 깨진다거나 물건이 깨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순간에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운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요. 이럴 때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다운시키지 마시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건을 잃어버리셨다면 와 대박! 나 이제 곧 대박의 운이 들어올 거야. 나 이제 소원 성취가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세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다른 소원 성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뭔가 소원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기존에 제가 아끼던 머리핀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물건을 분실하거나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내 마음이 좀 컨트롤되고 안정된 이후에 좋은 운기가 들어오더라고요. 6번째 전조현상은요. 예지몽이나 상징적인 꿈을 꾼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소원 성취 직전에 이런 사인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워크를 또 특히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촛불 꿈을 꿨었는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촛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제 곧 성불할 거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한 달 뒤에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만나는 장면도 꿨어요. 실제로 꿈속에서 제재야 안녕 이렇게 하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안녕 하고서 만나는 꿈.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막 꽁냥꽁냥 행복해하는 꿈도 꿨었어요. 제가 이 꿈을 꾸고 확신을 했죠. 오빠는 나를 지금 떠올리고 있어. 전화를 했었나? 제가 문자를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매몰찬 건 아니지만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밥 먹자, 잘 지내고 이렇게 컷시키더라고요. 반대되는 꿈이구나. 그래서 꿈에는 다양한 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 맞는 상황에 맞추셔야 되는데 아직 미련이 남아있고 집착이 좀 남아있는 상태다. 이럴 때 꾸게 되는 그런 행복한 신의 꿈들은 약간 좀 현실과는 반대될 수 있는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집착하는 상태일 때 상대랑 뭔가 꽁냥꽁냥하는 꿈이다. 이러면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근데 나는 이제 미련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꿨다. 실제로 만나는 꿈, 연락을 받는 꿈, 그러면 그건 정말 예지몽일 수도 있더라고요. 상징적인 꿈도 꿨었어요. 제가 이 꿈을 꾸고서 일주일이었나 2주 뒤에 완전히 제 소망을 잃었었거든요. 제가 꿈속에서 딱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데 유니콘의 모양을 한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 컸어요. 이제 나도 괜찮아. 나도 잘할 수 있어. 이런 감정을 또 느끼고서 꿈에서 깼거든요. 그 사람과 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그 꿈을 꿀 때는 이미 상대방한테서 연락을 한 2번 정도 받은 상태였었어요. 이제 노트에다가 다 적어요. 꿈에서 꿨던 메시지를 다 적어 놓거든요. 뭐 제제만의, 메리제이만의 꿈노트, 예지몽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꿈을 꿀 때마다 적어 놓고 이게 한 달 뒤에 이루어지는 걸 또 확인하고 몇 주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진짜 빠르면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노트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럭키님들께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워크 하잖아요. 문워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꿈이나 아니면 엔젤 넘버를 본다거나 이런 다양한 메시지를 캐치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감력이 되게 발휘되거든요. 발달돼요.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나만의 다이어리를 준비해서 하나하나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의 시대 때는 이런 사인을 많이 받게 되실 것 같거든요. 나의 꿈에서 받게 됐던 어떤 메시지를 꼭 기록해서 기억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하면서 또 나의 직감력도 갈고 닦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현재 내가 긍정적인 생활을 보내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을 의식하면서 일상을 열심히 보내다 보면 어느새 나의 소원 성취는 코앞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소원 성취는 어차피 이루어져요. 어차피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하고 계속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더 더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엔젤 넘버를 보셨다면, 인기가 많아졌다면 그대로 킵 고잉 하시면 됩니다. 쭉 나아가시면 되세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곧 이루어질 테니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소원 성취하세요.